네, 이제부터 와이팜 엑스포 2025 귀농귀촌 지역살리기 박람회 특별 강연 첫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개막식에 이어서 특별 강연까지 진행하게 된 연합뉴스TV 아나운서 전세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 강연은요, 일상 속 녹색 쉼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사 이웃소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농산어촌 신성장을 위한 첨단 식품산업 발전 구상을 주제로 이 대통령 소속 또 농어촌 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님께서도 특별 강연을 이어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치유 농업에 대해 강연해 주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소유님을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치유농업사이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경기도 치유농업센터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이소윤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와이팜 엑스포 우리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녹색 쉼표가 될 수 있는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녹색 쉼표 혹시 있으신가요? 가정에 있으실까요? 자, 저와 함께 오늘 내 주변에도 녹색 쉼표가 있었고 나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었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더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순서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 치유농업,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깝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텃밭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시농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고 와이팜 엑스포에 오신 분들은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도시농업이란 무엇이냐? 바로 도시에서 농업을 하는 것이 도시농업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시에서, 그럼 도시의 어느 곳이냐? 도시의 어느 곳도 가능합니다.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 땅,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해서 농작물, 수목, 화초를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도시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속에서 땅이 있다면, 혹시 땅이 없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건축물이죠.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혹은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학교도 모두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공간들에서 다양한 농작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농업이라 하면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꾸는 것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보니까 화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댁에서 화초를 한 번 이상씩은 다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집에서 화초를 키워봤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도시농업을 경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집에서 꽃을 키우는 행위도 모두 해당이 되고요. 곤충을 사육하는 양봉을 포함해서 그런 행위도 도시농업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미 나는 다 도시농업인이신 거죠. 자, 도시농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농업법이 있습니다. 네, 법이 제정된 후에 확산이 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 인구도 면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TV 프로그램에서 예전에는 농업과 관련된 TV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딱 떠오르는 건 전원일기 정도였을 텐데요. 지금은 농업과 관련된 TV 프로그램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시세끼 같은 프로그램 다 좋아하시죠. 삼시세끼 프로그램 보시면 포스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라고 작게 써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농촌에서 휴식을 하면서 농작물을 가꾸고 그 작물을 수확해서 내가 직접 요리를 해먹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TV 예능 프로에서 그런 주제로 삼을 만큼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농작물 키워서 갖고 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도시농업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란다, 옥상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의 농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복지시설 내에서 교육농장으로도 도시농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 유휴지를 활용한 공동체 농장인데요. 아마 시군에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주말농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 도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추첨을 통해서 1년 동안 무상대여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공동체 농장을 통해서도 도시농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팜, 첨단 기술이 융합된 농업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거지 내에서 농업을 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 안으로 농업이 들어와서 건물 안에 스마트 농업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가보면 지하철역 안에도 스마트 농업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 지하철역이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죠. 네, 그런 공간에서도 도시농업이 지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농업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도시농업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누구보다 신선하게, 누구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실 수 있겠죠. 내가 식물을 키우다가 벌레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벌레를 없애지 고민을 하시면서 강한 농약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가족이 먹을 거고 내가 먹을 거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내 몸에도 나쁘지 않고 환경도 해치지 않는 농약을 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약을 쳤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선하고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관계도 강화됩니다. 아마 주말농장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아니면 주변에 주말농장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상추를 심고 상추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가 5살일 때 주말농장을 했었는데요. 유치원 엄마들한테 상추를 매일매일 나누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주말농장 하시게 되면은 제가 그때 5평 텃밭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10평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었는데 5평도 굉장히 넓은 텃밭입니다. 그리고 심을 때 상추가 아주 작은 상추를 처음 심게 되는데요. 5개, 10개만 심지 않습니다. 막 판으로 갖다가 심게 되거든요. 욕심이 막 나요. 땅을 보면. 그래서 많이 심었더니 결국은 그 농산물을 다 집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주변과 나눠 먹게 되고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거를 먹고 나서 정말 맛있는 채소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가 또 오고요. 그렇게 교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도시 환경 개선 및 생태계를 보전합니다. 도심 내 녹지 공간이 늘어남으로써 환경적인 가치를 또 가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힐링입니다. 네, 그렇게 도시농업을 경험해 보시게 되면은 아마 식물을 보면서 남다른 마음이 또 드시게 됩니다. 아마 집에서 가정에서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식물에 물 주면서 말 시켜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아이고 목말랐지, 그래 물 많이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간혹 식물이 죽게 되면 미안해, 내가 물을 너무 안 줬구나, 내가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와서 너를 돌보지 못했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도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농업의 가치는 정말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농업과 다르게 치유농업이란 또 무엇일까요? 자,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농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치유농업은
농업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것을 치유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치유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치료와 치유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치료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을 치료라고 하면, 치유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농업으로 치유를 받는 건데요. 좀 더 정확히 뜻을 살펴보자면, 국민의 건강 회복, 유지, 증진을 위해서 농업농촌 자원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자, 치유농업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새로운 방안입니다. 자, 요즘 시대를 살펴보자면 사회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점점 줄고 있죠. 출산율은 계속 감소되고요. 고령 인구는 비중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마 그런 고민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어르신 세대들은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건물 속에서 갇혀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치유 농업을 접목한 그런 요양원들이 굉장히 요새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농촌 지역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농촌 대부분이 소멸 주의 단계 이상이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건강의 수요입니다. 예전에는 웰빙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웰리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웰리스는 웰빙과 피트니스를 합친 단어인데요. 건강을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화시키고 균형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케어, 나를 돌보는 그런 건강의 수요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큐어, 바로 나를 치유하는 그런 건강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등의 정부의 정책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치료 중심에서 이제는 점점 사전적 예방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인데요. 네, 농촌 관광 사업이 증대되고 있고 귀농귀촌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치유 농업은 우리 농촌의 그리고 도시민들의 새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회적 가치와 미래 전망입니다. 자, 치유 농업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포용합니다. 네,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장을 운영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세대 간의 소통이 증진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체 활동이 증가하게 되죠. 텃밭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은 특히 우리 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 주라고 해도 서로 물을 더 주고 싶다고 줄을 서고 기다리고 난리가 납니다. 네, 그만큼 몸을 많이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신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의 증가가 되고요. 정신 건강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에도 예방이 되고요. 몸을 열심히 움직이게 되고 네, 올바른 식생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만성 질환도 예방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 의료 비용이 또 감소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가치도 있습니다. 도심의 녹지가 확대되고 생태계의 다양성이 증진되고 도시 열섬 현상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기회도 제공이 되겠죠. 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농업 관련 신규 직종이 생겨나고 있고요. 로컬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관광 산업과 연계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치유농업의 효과와 적용은요,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이 증진됩니다. 네, 치유농업을 경험하시게 되면 스트레스 감소와 우울증이 완화가 되고요,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향상됩니다. 자, 이런 거를 글로 보면은 조금 딱딱합니다. 자, 제 경험,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려 보신다면 혹시 아이들이 혹은 내가 집에서 농장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꼭 그렇게 방울토마토를 유치원에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집에서 키워보시면 방울토마토가 쑥쑥쑥쑥 자라는데 키만 멀대같이 크고 줄기가 얇게 그렇게 자라곤 합니다. 아이와 가족들은 모두 방울토마토가 열매를 맺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열매가 가정에서 키우게 되면 좀 많이 주렁주렁 열리진 않습니다만 열매가 한두 개라도 처음 열리게 되는 날이 되면 그 열매 하나를 모두 쪼개서 다 같이 나눠 먹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깨가 승천합니다. 네, 내가 심은 방울토마토야, 내가 키운 거야, 너무 맛있지? 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울토마토 한 알로 말이죠. 네, 그리고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도 증가됩니다.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취미 활동으로 치유 농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사회적 관계 개선과 소속감도 강화됩니다. 제가 작년에 취약계층 분들과 함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네, 그분들이 이제 2개의 기관에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들이 꼭 우리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서 조를 형성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뭘 나눠드릴 때도 꼭 우리 것만 이렇게 나누곤 하셨습니다. 근데 8회기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경험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서로에게 나눠줄 선물을 가져오셔서 서로 교환하는 것처럼 선물을 그렇게 나누게 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고 소속감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재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능력이 개선되고 신체 균형감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가 되고요. 치유 농업을 하려면 농장에서 농업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 일부러 영양제 비타민 D 사서 드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봄만 오게 되면 이제 또 나 까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햇빛을 쬐실 수 있고 그래서 영양제를 따로 사 먹지 않아도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중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치매 어르신들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토종 텃밭이 있습니다. 토종 작물 중에서 특히 토종 오이를 작년에 심었는데 치매 어르신들께서 그 장소에만 가면 선생님이 다 되십니다. 갑자기 예전에 오이는 어땠는지 저에게 막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오이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맛있는지도 저에게 막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는 만큼 예전에 대한 기억력도 회복이 되고 인지 기능이 향상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재활 치료 보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노인에게는 인지기능 강화 그리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동 청소년은 정서발달, ADHD를 완화시키곤 합니다. 장애인은 사회 적응력을 향상하고 재활을 보조하고요. 일반인들에게는 스트레스 관리, 웰빙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한번 보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수치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뇌 활성화 및 인지 기능 개선을 수치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 안에 경기도 치유농업센터에서도 뇌파와 맥파를 매번 측정을 해서 치유농업이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의 심리적 효과를 설문지를 통해서 또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 안에 있는 치유농업센터의 모습입니다. 치유농원, 치유정원, 치유쉼터, 치유마루 이렇게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접 와서 보시면은 정말 그냥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치유온실인데요. 저 공간은 대상자분들께서 들어오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느끼신다고 하는 가장 인기가 좋은 공간입니다. 안에는 허브로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자원들은 허브, 식물, 녹색문화, 농작업, 꽃, 수확물 등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이라고 하면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허브를 보더라도 이거를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브를 손으로 만져서 행동으로도 해보고 손 냄새를 맡아보면서 향기로도 맡아보고 눈으로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맛으로도 보고 다양하게 오감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요,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그리고 일상 업무 수행 능력,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삶의 질, 삶의 만족도를 증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유농업센터에서는 2024년에 4개 군의 다양한 대상자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특수 목적형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하지만 좀 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노인, 취약계층, 장애인, 스트레스 고위험 성인 이렇게 크게 4가지 군으로 분류를 해서 한 대상자당 8회기 프로그램을 10명씩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의 사례입니다. 활동지를 작성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취약계층 중에 한 분이셨어요. 오실 때마다 굉장히 예민하시고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께서 첫날 저희 활동지를 작성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글씨도 약간 저는 제가 그분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글씨도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납니다. 여기 써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좀 무섭죠. 불안감을, 모든 일에 불안감을 느낀다.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짜증,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라고 활동지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변하셨느냐를 활동지를 통해 확인했더니 이분이 다른 분들한테도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본인에게 잘했다, 기분이 좋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서 본인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같은 분이 8회기라고 하면 사실 2달이라는 기간입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치유농업을 통해서 변하셨고 마지막 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이제 치유농업 못 와서 어떡해요. 나 이제 다시 우울해지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치유농업에 대한 효과를 본인이 몸으로 직접 경험하셨고 계속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작년에 운영했더니 제가 아까 뇌파, 맥파 측정을 해서 사전사후 효과성을 검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대상자군들이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나타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성은 신체 활력도가 증가되었고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치유농업 사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치유농업을 이야기할 때 이 활동지를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항상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중학생 장애인 아이가 쓴 활동지입니다. 허브를 관찰하고 허브에 대해서 그냥 교육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허브를 관찰했더니 어떤 걸 느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게 생각났니?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장애인 아이들에게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는 애들 아마 활동지 못할 거예요, 못 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한번 해보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안 되면 다음부터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활동지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허브를 손으로 만져보고 향기를 맡아보면서 너무 행복해했고요. 그거를 표현을 했는데 물론 표현의 방법이 유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내가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작성을 했고 그림도 너무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허브에 본인만의 이름을 또 붙여주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I am 스타마린 허브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제가 이런 이름도 지을 수 있었더니 내심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아이들이 모두
원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게끔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한두 명이 시작을 하더니 모든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친구는 혼자서 남의 도움 없이는 걷는 것도 사실 힘들었고요. 활동할 때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한 번도 발표를 한 적도 없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앞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앞으로 나왔더니 친구가 말이 어눌해서 잘 하지는 못했지만 이 활동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네, 본인만의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썼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말로 잘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정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활짝 웃는 얼굴로 이걸 들고 서 있었는데 담당하시던 선생님들 모두 우셨고요. 저도 그때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했었던 친구들도 정말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친구는 사회로 한 발자국 더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친구들이 제가 수업 시간이 부족할 만큼 발표를 서로 하겠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한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경험을 해볼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 좋을까? 바로 가까운 곳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발코니에서, 우리 집 발코니 또는 창가, 발코니가 없다면 창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옥상, 그리고 마당에서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좀 더 밖에 나가서 자연에서 해보고 싶어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주말 농장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농촌 체험 농장, 농촌 교육 농장, 치유 농장에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만 해보시면요, 내가 사는 곳 주변에도 치유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요즘은 여행 다니시면서 맛집 많이 가시잖아요. 맛집 가시면서 좀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면 그 근처에 있는 치유 농장을 한번 검색해 보셔서 가족들과 혹은 나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친구들과 치유 농업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뭔가 좀 공공기관 같은 데서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관에서도 요즘은 다양한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관 또는 도서관에서도 요새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집에서 잘 키우고 싶어요.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관련 교육을 받아보신 것도 추천드립니다. 치유농업교육, 도시농업교육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보자면 치유농업 전문가 교육은 치유농업사 국가 자격증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사 교육을 받으신다거나 농장을 혹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시농업교육은 도시농업관리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교육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이렇게 전문적이 아니라 나는 취미로만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원관리사나 반려식물 관련 교육도 있고요. 복지원일사라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실내 텃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 텃밭, 발코니 텃밭이라고 하죠. 혹은 창가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상자만 있으면 되고 작은 상자와 흙과 식물만 있으면 됩니다. 네, 플라스틱 화분은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구매하실 수 있고 재활용품을 이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스티로폼 박스를 활용하시거나 저희 김치통 같은 그런 플라스틱 반찬통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통에 흙을 넣고 내가 심고 싶은 식물을 심으시면 어느새
우리 집만의 발코니 텃밭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해요. 나는 이런 거 하면은 자꾸 식물이 잘 안 살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경기도 지식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제가 촬영했던 게 있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실내 텃밭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는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리고 벌레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수확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텃밭을 새롭게 집에 가셔서 만드셨어요. 혹은 이번 주말에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바로 건강한 취미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반려식물이 생기게 됩니다. 식물을 심으시면서 식물에게 이름을 한번 지어봐 주세요. 그러면 좀 더 나의 마음이 가게 될 거고 그 식물에게 어느새 말을 걸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식재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엽채류나 과채류 혹은 허브 작물들을 심어서 허브를 한두 포트만 심어도 우리 집 주방이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변신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공기 정화의 효과도 있고요. 천연 가습기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멋있게 가꾸어줄 인테리어 효과로 플랜테리어 효과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 보호에도 여러분들이 일조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녹색 대안입니다.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고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포용하는 것을 확대합니다. 일상 속의 실천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녹색 미래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일상 속의 녹색 쉼표 오늘 모두 찾으셨을까요? 네,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네, 일상 속 녹색시표 함께 시작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 속 작은 쉼표가 되는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가치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일상 속 녹색 쉼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소연 치유농업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